네, 안녕하세요. SQLD 모든 것의 조용학입니다. 오늘은 출제 예상 문제 1장의 뒷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1번부터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출제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를 푸실 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본문에는 없는 내용 기출 문제 중에서 어떤 좀 내용적으로 의미가 있다 싶어서 이제 추출한 문제인데 시험 범위에 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2024년도부터 출제 범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어느 정도 쌓여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물론 범위의 목차에는 없을 수가 있는데 뭐 완전히 이건 시험 범위에서 배제됐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문제로는 수록을 해 놨고요, 제가. 그래서 뭐 문제를 일단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파악이 되시면 목차에서 완전히 제외된 부분은 시험 범위에서 벗어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다 공부해 두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출제 범위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문제를 만들다 보면 내용이 결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자, 11번부터 같이 보면 다음 중 두 개의 엔터티 사이의 관계를 도출할 때 참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도출한다는 것은 두 개의 엔터티 사이에 뭐 우리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관계를 도출하는 것,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묻고 있는 문제고, 이 가나다라 부분을 이제 같이 보시면 가에서 두 개의 엔터티 사이에 정보의 조합이 발생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의 조합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두 개의 테이블로 나눠놨는데 조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결국 조인이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계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엔터티 사이에 관심 있는 연관 규칙이 존재하는가? 연관, 관련 이렇게 되면 결국 관계가 도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맞는 것이고 업무기술서 장표에 관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동사가 있는가? 자, 업무기술서나 뭐 장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내용을 기록한 PPT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여기에 기술된 내용 중에 관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동사가 있는가라고 하면 요거는 관계예요. 그래서 다도 맞고요. 업무기술서 장표의 관계 연결에 대한 규칙이 서술되어 있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가나다라가 다 관계를 도출할 때 참고 사항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관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게 여기서 동사가 있는가라고 했어요. 근데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표현된 것들은 관계가 아니라 엔터티를 도출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 설명이 있어요. 동사로부터는 관계를, 명사로부터는 엔터티를 도출합니다. 12번 다음 중 ERD에서 관계를 나타낼 때 표시되지 않는 것은 이건 쉽죠. 이름, 차수, 선택 사항이 관계를 표현할 때 표시되는 것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1, 2, 3번이고 4번이 답인데 여기 관계의 선택 사항 조금 헷갈리는데 선택 사항이 좀 정확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다음은 어떤 증권회사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으로서 고객과 계좌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보기 중에서 그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보면요.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고객은 본 증권회사의 고객이 될 수 없다. 자, 이게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다른 문제들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에는 계좌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예, 반드시 고객은 계좌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필수적 관계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고객은 본 증권회사의 고객이 될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죠. 계좌번호는 전체 고객마다 유일한 번호가 부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계좌 마스터의 PK 부분을 보면 계좌번호와 고객번호가 계좌번호가 고객번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객번호별로 계좌번호가 부여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합해서 PK이기 때문에. 즉 계좌번호는 전체 고객에 대해서 유니크한 게 아니고요. 고객 번호에 대해서 유니크한 거예요. 네. 고객에 대해서 유니크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고객마다 유일한 번호가 부여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복합식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3번 고객 마스터와 계좌 마스터의 관계는 식별 관계이다. 이건 쉽죠. 예.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별 관계고 고객 번호가 계좌 마스터의 PK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식별자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의 고객에 하나의 고객 등급만 부여된다. 이 고객 마스터 테이블을 보면 고객 번호에 대해서 고객 등급이 있는데 PK에 대해서 각각의 일반 속성은 1대1로 대응이 되죠. 한 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하나의 고객 등급이 부여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하여튼 앞에서 설명드린 이 부분인데 잘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4번 아래 내용은 주식별자의 어떤 특징을 설명한 것인가? 요 문제를 제가 딱 보면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다. 유일성, 최소성, 불변성, 존재성 이거 뭔지는 아는데 과연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살짝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보면 학생의 학번으로 고유한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냥 학생이라고 하는 엔터티는 학번으로 고유한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PK가 학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지만 ABC대학교의 학생 엔터티 주식별자를 학번과 입학일자로 해서 잘못된 모델링을 했다. 학번과 입학일자의 복합식별자를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복합식별자로 모델링을 했다라는 건데 앞에서 학번만으로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입학일자라는 불필요한 것을 PK에 삽입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기본 키, PK라고 하는 것은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최소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없어도 돼요. 가장 최소가 되는 것으로 PK를 구성해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넣으면 안 된다는 게 최소성이에요. 유일하면서 그것을 유일성을 확보하는 최소의 속성들로 구성하는 게 맞는 모델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데이터베이스 모델링과 관련된 개념으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읽어보면 해당 종목에 대한 호가 단위가 있다. 주문은 10호가를 기준으로 발주할 수 있어서 저쪽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속성 값이 가지는 데이터 타입, 크기 등을 정의한 게 바로 도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보기에서 엔터티 내에서 주식별자를 도출하는 기준, 주식별자 도출 기준은 자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예, 이런 것들로 주식별자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복합식별자일 경우에 앞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죠.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돼요. 유일성과 최소성. 그러니까 예,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부터 보면 해당 업무에 자주 수정되는 속성을 주식별자로 지정한다. 이건 아니에요. 수정되는 것, 자주 수정되는 것, 또는 이름과 같이 중복될 수 있는 것, 내역과 같이 계속 추가되는 것, 이런 것들은 주식별자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명칭, 내역 등과 같이 이름으로 기술되는 것들은 주식별자로 지정하면 안 돼요. 복합으로 주식별자를 구성할 경우 너무 많은 속성을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맞고요. 해당 업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속성을 주식별자로 지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라.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금액 속성과 주문 합계 속성의 종류는 먼저 보기부터 먼저 보니까 PK, FK, 기본 파생, 기본 설계, 일반 파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본 속성, 파생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요게 여러분 더해서 설계 속성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통 이 파생 속성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파생 속성이. 네, 이거 명확히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주문 테이블에 주문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주문 테이블에 주문 정보. 그 주문 정보에 보니까 주문 정보에는 금액이 있어요. 금액. 근데 일별 주문 합계 테이블은 이 금액으로부터 상품별 일별 주문 합계 금액 상품별 일별 주문 합계를 계산해요. 합계. 그러니까 합계, 주문 합계라고 하는 건 앞에 금액으로부터 파생되어서 계산을 해내는 그런 속성이 되겠죠. 따라서 주문 테이블의 금액 속성은 우리가 데이터로 입력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기본 속성이고, 일별 주문 합계 테이블의 주문 합계 속성은 앞에 금액으로부터 우리가 계산해내는 파생 속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앞에 해설에서 제가 추가해 놨는데 기본 속성은 엔터티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속성이 우리가 입력하는 속성, 데이터를 입력하는 속성이고, 설계 속성은 엔터티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속성은 아니지만 설계 시 필요하다. 어떤 코드성 엔터티의 속성, 코드성 엔터티를 정의하고 코드성 엔터티의 코드성 엔터티를 정의하고 데이터에는 그 코드 값을 집어넣는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설계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과정 중에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런 걸 추가해서 모델링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계 과정에서 추가한다 그래서 설계 속성이 됩니다. 파생 속성은 다른 속성으로부터 계산되거나 어떤 규칙을 통해서 변형되어 만들어지는 파생되어 만들어지는 속성이기 때문에 파생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번 다음 중 엔터티, 관계,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거는 거의 기출 쪽에 그 공식 문제집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 개의 엔터티는 2개 이상의 인스턴스를 가진다. 예, 2개 이상이란 얘기가 뭐냐면 2개 이상,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집합,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엔터티는 인스턴스의 집합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엔터티는 2개 이상의 인스턴스를 가진다. 한 개의 엔터티는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진다. 엔터티는 속성의 집합이다. 그런 얘기죠. 둘 다 맞고, 한 개의 엔터티는 2개 이상의 관계를 가진다. 이게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엔터티는 한 개 이상의 관계를 갖습니다. 한 개 이상의 관계. 4번 한 개의 속성은 한 개의 속성값을 가진다. 속성은 반드시 한 개의 속성값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19번 다음 주어진 그림과 같은 ERD 표기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요거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I 표기법이고요.
각각의 피터첸, 뭐 바커 표기법, IDF 1X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현업에서는 다양하게 다 쓰이고 있는 표현인데 특히 I나 바커, 그다음에 IDF 이런 것들은 실제로도 많이 쓰여서 다 알아두시는 것은 좋은데 일반적으로 저희 그 SQLD 모든 것 책에서는 일단 I로 공통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일단 I 표기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에서도 결국 I를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 제가 해설해서 포인트만 짚어드렸거든요. 피터첸 표기법은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관계를 표기합니다. 바커 표기법은 이렇게 한쪽은 점점점점 한쪽은 직선 이렇게 돼서 선택사양 있죠. 관계의 선택사양을 이렇게 점선과 실선으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반쪽에서 점선 실선이 섞여 있으면 이건 바커 표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IDF1X 표기법은 ER윈이라는 어떤 툴이 있는데 ER윈에서 그 디폴트로 딱 생성을 하면 이렇게 되긴 해요. 이렇게 뭐 까치발을 쓰지 않고 원이나 이렇게 마름모를 쓰게 되는데 이게 IDF1X 표기법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대부분 I 표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식별자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별자 관계, 비식별자 관계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식별자 관계, 비식별자 관계 아래 이 표를 다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뭐 틀릴 수가 없을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강한 연결 관계, 이 표를 볼게요. 강한 연결 관계는 식별자 관계, 약한 연결 관계는 비식별자 관계고요. ERD를 표현하면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게 실선이냐 점선이냐 또 이 부서 번호가 이렇게 PK로 들어가느냐 부서 번호가 이렇게 일반 속성으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식별자 관계 같은 경우에 부서 번호가 역시 자식 엔터티에 주식별자로 들어가면 자식의 자식 엔터티 역시 요거는 주식별자로 들어가서 상속받은 주식별자를 계속 엔터티에 이전하게 됩니다. 반면에 비식별자는 주식별자가 일반 속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엔터티 관계를 맺을 때 이전 전이가 안 돼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상속받은 주식별자를 타 엔터티에 보내지 않고 차단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식의 주식별자가 부모의 주식별자로 구성이 된다, 의존된다. 이게 식별자 관계고 자식의 주식별자를 완전히 별개로 구성하는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이게 비식별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를 보면 식별자 관계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식의 주식별자를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요거죠. 여기까지 챕터 1 1장의 출제 예상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